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정리를 해왔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심플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세무사 회계사에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매력적인 이유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1번부터 8번까지 정리해 왔는데요. 아니, 여러분들한테 이거 나눠드린 자료가 아닙니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자료는 프랜차이즈를 설명해 놓은 자료이고요. 제가 이건 제 강의 노트입니다. 1번, 그 자체로 훌륭한 기장거래처가 된다. 그렇죠? 프랜차이즈 본사도 다 중소기업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야말로 중소기업다운 중소기업입니다. 경영관리 제대로 안 되고 잘 모르고 세무회계 관리 전혀 모르고 세금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에 가까운 정도로 답답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프랜차이즈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기업을 조금만 챙겨주고 조금만 옆에서 지켜봐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들을 내 친구 만들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자체가 좋은 기장거래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명단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이거 공정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돼요. 그냥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가맹사업거래라고 검색을 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가 뜹니다. 거기 들어가면 소위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정보공개서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공정위에다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등록되어 있는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2,000여 개의 가맹본부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여기는 어떤 업종이고 사업한 지 얼마나 됐고 여기는 가맹점이 얼마나 되고 여기는 매출액이 얼마나 되고 여기는 단기순이익이 얼마나 되고 다 뜹니다.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얼마나 모르냐면 거기에 재무제표가 약식으로 뜨거든요. 재무제표가 약식으로 뜨는데 자본 잠식인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그 정보를 띄우는 거는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비 가맹점주가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 알아보고 가맹계약을 할 때 좀 신중하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버젓이 자본 잠식인 상태로 재무제표를 공지하고 있는 가맹본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세무회계에 대해서는, 소위 회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거의 하여튼 백지 상태다. 지식이라는 건 거의 없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끔씩 어떤 가맹본부,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가맹본부 사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뭔 생각으로 자본 잠식인 게 뭘 자랑이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12월 달에 내가 자본 잠식인 상태를 유지하고 싶지 않으면 조금 증자를 하거나, 그죠? 그게 증자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맹사업을 법인 설립 새로 해가지고 가맹사업을 해야 돼요.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왜 자본 잠식 상태로 그대로 정보공개에서 등록했냐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하냐면 세무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또 세무사하고 상담도 안 하고 가맹거래사들이 있는 그대로를 등록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본 잠식인 상태로 등록이 되면요. 1년 동안은, 최소한 1년 동안은 창업자들이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볼 때 거기부터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손으로 제공을 해야 돼요. 정보공개서라고 하는 거를 예비 창업자한테 문서로 된 거를 제공을 해야 돼요. 거기에 그러면 재무제표가 지금 홈페이지에는 약식으로 나오지만 거기에 재무정보가 그대로 다 뜹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다 제공이 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재무제표 자본 잠식 상태로 되어 있는 거를 나 좀 평가해 주세요 하고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만큼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만 하고 실제로 내가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도와주겠다고 작정하고 도와주면요. 여러분들의 역할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프랜차이즈 업체들입니다. 두 번째, 가맹본부와의 관계가 호의적으로 구축되면 가맹점을 거래처로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BBQ가 맨 처음에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입되어 있었다고 가정해보세요. 지금 BBQ의 가맹점이 몇 개입니까? 몇천 개잖아요, 몇천 개. 그죠?
몇천 개거든요. 다 아니어도 막말로 서울 지역에 있는 몇몇 또는 그냥 나한테 그냥 소위 그쪽에 그 가맹본부에 있는 슈퍼바이저들이 가맹점들 방문했을 때 여기서는 기장 어디 있다냐고 하면서 기장을 내가 아는 또는 나를 우리 본사를 도와주는 세무사한테 맡길 수 있게끔 협조만 해줘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영업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고요. 또 이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프랜차이즈 본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개입이 돼 있었다면 아무래도 그 가맹점은 새로 개설되는 가맹점들은 사실 창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구를 만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거래처의 후보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겁니다. 요즘 프랜차이즈로 그래도 성공까지도 아니어도요. 프랜차이즈로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가맹점을 한 100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고객입니까? 그죠? 그래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모든 자영업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꿈꿀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프랜차이즈의 원태생은요. 여러분들의 고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씨 같은 그런 벤처기업들은 그래도 안철수 씨야 어떤 병원에 삼성병원인가요? 이 사람은 병원 출신이지만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은 보통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대기업에서 어떤 사람이 근무하다가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 이 아이디어 가지고 사업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태생이 일반 기업에서 이렇게 파생되거나 여러분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데서 갑자기 생겨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기업은 원태생이 여러분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내가 음식점을 하다가요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니까 주변에서 한 사람 와가지고 장사 잘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하나 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 내달라고 해요. 장사가 잘 되니까. 내달라고 해서 한두 개 내주다 보니까 그게 프랜차이즈였던 거예요. 놀부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BBQ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 고객들이 언젠가 프랜차이즈를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요. 교도소도 프랜차이즈로 하거든요. 교도소도 프랜차이즈로 해요. 민간 교도소다 보니까 민간 교도소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 교도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한 매장만 한 개의 교도소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교도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눈 크게 뜨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에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서 잠재력이 있는 회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되거나 특이한 아이템이거나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은 그런 새로운 종류의 신모델이거나 이런 아이템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분들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도와주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키워서 먹는 거예요. 키워서 내 편으로 만들고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한 다음에 나중에 되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향후에도 꾸준히 할 일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세무사님들 만나보면 제가 요즘은 세무사님들 많이는 못 만나요. 근데 어쩌다 한 번이라도 만나면 어떤 얘기들 하냐면 이제 뭔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장만 가지고는 이제 진짜 재미없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뭔가 그러면 다른 쪽에서 할 일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게 컨설팅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경영 지도사 준비를 한다거나 무슨 공인중개사 준비를 한다거나 어떤 분은 노무사 준비를 한다거나 법무사 준비를 한다거나 엊그제 우리 직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무사 준비할 텐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법무사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다른 길이 없을까 하고 이거 세무사를 해야 되나 노무사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노무사들을 만나보면 이제 노무사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세무사를 해야 되나 법무사를 해야 되나 경영지도사를 해야 되나 이러고 있고요.
공인중개사들을 만나보면 공인중개사 이제 먹고 살게 막막하니까 이제 또 뭘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세무사님들도 똑같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기 다 똑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든, 변리사든, 법무사든, 노무사든, 뭐 세무사든, 회계사든, 공인중개사든 어렵지 않은 직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컨설턴트 쪽으로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 쪽은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야말로 프랜차이즈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는 분들이세요. 우리나라의 소위 프랜차이즈 업계에 컨설턴트라고 이렇게 얼굴 내밀고 있는 분들, 제대로 옛날 뭐 대학원부터 체계적으로 프랜차이즈 공부한 분들 아닙니다. 아닙니다. 프랜차이즈가 커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거나 또는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한번 일해본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러면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관심만 가지시면 조금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고 나서 이 업계가 재미가 있을 것 같으면 그때 좀 더 공부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오래지 않아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프랜차이즈 업계는 만약에 그런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면 나름 하실 일들이 있으세요. 세무사님들이 하실 일이 있으시고, 또 프랜차이즈 업계에 또 전문가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가맹거래사라는 자격도 몇 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이야 별로 부각이 없죠. 부각이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자격인데 그래도 국가 자격증이거든요. 가맹거래사라고 하는. 우리 회원 세무사님 중에도 대전에 계신 세무사님 한 분이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가능성을 옛날부터 확인을 하고 가맹거래사 준비를 해가지고 따시는 건데요.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1년만 준비하면 가맹거래사 자격증 다 따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맹거래사 자격증 따라고 지금 막 하는 건 아닙니다. 자격증 그렇게 매력 없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의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로서, 증빙으로서 가맹거래사라는 자격증을 향후에 검토해 보실 수도 있겠다. 프랜차이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우리 정부가 가장 요즘 신경 쓰고 있는 게 뭐예요? 수출이잖아요, 수출. 그죠? 수출이죠.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건요,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수출하는 겁니다. 그죠? 아닌가요? 목포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어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만들어졌다. 그럼 이 가맹본부는 그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전국에 가맹점을 깔아야 되죠. 그죠? 목포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목포의 특산물을 특화해서 프랜차이즈를 만든다고 하면 목포의 그 특산물을 전국에 유통시키는 게 바로 프랜차이즈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를 하냐면 세무사님들이 하는 사업은 지역사업이거든요. 지역사업이에요. 서울에서 세무사하면서 부산에 있는 분들한테 기장거래처 기장해 줄 수 없어요. 부산에서 세무사하면서 광주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장해 줄 수 없어요. 물론 뭐 100%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역계 거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 사업이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내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다른 지역에서까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모델이 바로 프랜차이즈다. 프랜차이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6번째, 제가 그냥 써놓은 거 읽는 겁니다. 성공 사례가 한 해만 만들어져도 대박 터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프랜차이즈는요, 하나만 제대로 도와주고 하나만 제대로 터지면요, 그 다음에 이 회사를 여기까지 만드는데 내가 역할을 했다라는 거는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BBQ를 만드는데 제가 일정한 공헌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먹고 살아요. 성공 사례를 하나만 만들어도 소위 말해서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되는지를 옆에서 줄곧 지켜보는, 그리고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는 프랜차이즈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